이현주 의원은 과거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막는 것이야말로 적폐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의원실은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자신의 말이 그대로 본인을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해설도 표현의 자유라더니 이현주 발목 잡은 자신의 발언. 이현주의 적은 이현주라고 오죽하면 언론도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왜냐? 문재인 침해설 논란 당시엔 유포자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야, 여기 또 등장하는 이 표현의 자유 전사. 표현의 자유 만능. 침해설을 퍼뜨리는데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에 대한 항의 문자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죽하면 언론도 언저건이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침해설 유포자 기소, 알 권리 재갈 물리는 탄압. 한마디로 정치인한테 침해설을 유포했는데 그 20대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 정치인한테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정치인의 역할은 뭐야?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어떠한 의혹이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현주 의원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의구심이 있으면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누가 얘기했냐? 이현주 의원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평소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다가 막상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들이 나오면 또다시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래서 청산 대상인 적폐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실에서 저를 뭐 제보 받는다고요? 이것도 제보 받으세요. 이것도 의원실에 이거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다가 막상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면 거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누구예요? 예? 누굽니까? 그리고 이게 청산 대상인 적폐 행태를 반복한 거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예? 이거 아니, 전대협 대자보, 경찰 수사 중단해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 전사였잖아요. 누가요? 이현주 의원님이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남한테 침해설도 마음껏 퍼뜨리게 하던 그런 표현의 자유 전사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었습니까? 리박스쿨에 떡하니 있는 거, 그 영상 그 뒤에 다 나와 있는 거, 그거 영상 해가지고 리박스쿨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길래 비판 좀 했더니 제보 받습니다. 그자에 대한 제보를 받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요것도 제보해주세요. 요것도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열심히 찾던 이현주 의원 어디 갔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던 그런 이현주 의원님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문제가 많다고요? 뭔 문제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법 조항을 제가 어겼는데요? 이 정도 질문도 못하는 겁니까? 제가 그자라는 소리를 들을 그런 소리를 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알던 황희두가 아니래요. 네가 언제부터 국회의원을 폄훼해갖고 고소를 당하냐, 그러면서 고소 당할만 하면 당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제가 저런 사람들 고소하잖아요. 참고로 저도 지금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한테 정리해가지고 지금 커뮤니티별 그리고 몇몇 사람들 해서 고소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좀 취합에 시간이 걸려서 제가 고소하면 뭐라고 떠들어댈까요? 바로 비판을 못 받아들인다, 저거는 지 듣고 싶은 얘기만 막 듣는다, 박수만 받으려고 한다, 얼마나 떠들어대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든 말든 마음껏 하세요. 원래는 제가 오늘 그 고소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양이 지금 너무 많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아쉽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고소 당할만 하면 당해야지, 요 만능자를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소 당할만 하면 당해야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많이 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 했다니까요. 2018년에 일베 폐쇄를 반대한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일베를 지켜야 돼.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또 있었네.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면 안 된다. 하지만 나한테 나베라 그러면 안 되지. 일베의 온갖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은 다 참아도 나베는 못 참지. 일베가 아무리 저렇게 반인륜적인 짓거리를 저지르고 차마 올려선 안 될 글과 사진들을 올려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나한테 나베라는 말을 하는 건 못 참아. 이게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하고 저도 같이 고소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깔끔하게 무혐의로 끝났었는데 이게 바로 나경원식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나경원식 표현의 자유와 이현주 의원식 표현의 자유에 무슨 차이가 있죠? 대답! 뿐만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똑같아요. 이준석 의원도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막 일베에 대해서도 옹호를 해주고 자기는 고소 안 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표현의 자유는 허위 정보여도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얘기하던 이러한 이준석이 전환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 고소. 내 하버드를 건드리면 이해는 합니다. 이준석 이꼬르 하버드. 하버드 뺀 이준석은 이제 굉장히 거의 가진 모든 걸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버드를 치고 들어오는 건 이제 전환길 씨가 너무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남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 타령을 하더니 정작 본인의 이 하버드에는 긁혀가지고 바로 너 고소. 고소로 내가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님이 직접 보든 의원실에도 지금 보고 있죠? 이 정도 질문을 못합니까?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더니 앞에 보여드렸던 이현주 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나경원 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이준석 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같은 선상에 있죠 지금. 근데 정작 본인들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참고로 이 개혁신당은 지금 2% 지지율 봉착했죠. 뭐 입으로 온갖 얘기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기대와 달리 전국 192명의 후보 가운데 당선자 배출한 곳은 1명이었고요. 온갖 어그로 끌어댔지만 저 입만 털고 다녔다는 얘기죠.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정철 후보는 0.82%를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정의당과 여성의당 후보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받은 거고요. 다크호스 타령을 하던 조응천 씨는 4%대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정의안의 자작극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라 그럽니까? 자작극 몰랐다. 아, 난 전혀 몰랐어. 우리가 피해자야. 어디 이런 말장난을. 국힘 누가 정의안을 공작했나?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공작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야. 야 진짜. 야 fem코 준천지들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솔직히. 아니 왜냐면 제가 실제로 수많은 자료와 재판 내용들과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공작 얘기할 때는 저거 음모론자다. 이명박 원툴이다 떠들던 것들이 오히려 지 당의 그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인간이 자작극을 벌였는데 이걸 가지고 국힘 공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걸 가지고 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아니 혹시 AI가 그렇게 대답했나? AI가 클로드가 그렇게 대답해줬나? 지금 이 위기 상황은 국민의힘 공작으로 몰아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줬나? 왜냐면 이준석의 AI 활용법이 최근에 나왔죠. 이준석이 글을 진짜 못 써요. 이게 하버드라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준석 미러링을 했었잖아요. 이준석의 페이스북 워딩 그대로 한 다음에 내용 그 단어만 몇 개 바꿔갖고 제가 그대로 미러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준천지들이 망신 한번 제대로 당했죠. 황희도는 고졸 출신이라 글을 진짜 더럽게 못 쓰네. 게임이나 하던 게 뭘 알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이준석이 쓰던 화법이었다는 게 걸리고 나니까 망신 당해가지고 글삭튀를 했었죠. 그게 박제가 돼가지고 민주진영 커뮤니티에 좀 돌면서 22년도에 준천지들 그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보시면 글 쓰는 걸 보세요. 도대체 글 매점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뭐뭐 하려고 했는데 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 문장을 좀 끊어서 쓰든가.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지금 클로드에다 대고 저렇게 질문해서 박홍근 장관을 그냥 까려고 저러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 놓고 뭐 하버드 뭐가 어째요? 뭐 정치의 신이요? 아, 그 앉아갖고 지금 저런 거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버드 빨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이준석을 저렇게 웃으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환하게 악수도 하고 서로 뭔가 해보자고 논의하던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이현주 의원님입니다. 이현주 의원과 이제 이준석 씨가 토크 콘서트 같이 막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현주 의원은 준석아 힘내라 라는 식으로 또 격려를 한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적준 시리즈를 몇 년간 해왔었잖아요. 그 자료를 모으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준석 페이스북 자료도 다 모아둬야 되고, fem코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이준석이 나왔던 방송, 강연, 토론회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1년 정도 쏟았습니다. 물론 뭐 하루 종일 한 게 아니니까 1년쯤 걸린 거죠. 러프하게 이제 자료 1년 모으고 대응하는데 이제 준적준 시리즈 간 건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왜 이현주 의원을 보면서 느끼는 걸까?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고소 대상일까요? 아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혹시 잘못입니까? 이제는 그 감정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시는 겁니까 혹시?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준적준과 마찬가지로 언저건도 이제 시작입니다.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왜 맞냐? 중간에 뭐 당명이 바뀐 거는 이제 그 민주당 이렇게 바뀐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무소속으로 갔다가 미래를 향한 전진 4.0 갔다가 미래통합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저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고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야죠. 저도 끝까지 갑니다.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누가 걸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뭐 비판을 못 받아들인다? 제가 애초에 비판을 못 받아들일 거였으면 일베 fem코 DC를 그런 식으로 건드렸겠습니까? 진짜 5만 가지 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제가 뭐 박수 쳐주는 데만 가가지고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글 남기는 커뮤니티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의 각각의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특히 아까 이토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고지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거긴 굉장히 중요하게 사수해야 될 커뮤니티라서 따로 이렇게 글을 또 쓰는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제가 박수 받고 싶은 데만 다닐 거였으면 10대 초중고 강연부터 안 다녔습니다. 강연 다녀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특히 정치인들, 평론가들 10대 초중고 현장에 툭 던져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방송에서 토론하는 거랑은 완전 또 다른 맥락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정치적인 얘기 또 잘못하면 바로 학부모 민원 들어오고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학생들 만날 때 그 학생들의 그 시선, 눈빛. 아무튼 정리하자면 언저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 나온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더 큰 책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공천 후보의 자작극 혐의가 터지자 국민의힘 공작 가능성을 꺼낸 겁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후보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피습 자작극 혐의로 초고속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작극 혐의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배후 공작설을 주장했단 말이죠. 정의안 전 후보가 국민의힘의 보좌진이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안에게 접근해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만약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뇌피셜을 얘기한 겁니까? 설마 뇌피셜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그걸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걸 공개하지 못할 거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말아야죠. 추측컨대, 그리고 만약 뭔가를 그 소위 이제 제안을 하고 공작을 했다고 해도요.
정의한 후보가 한 겁니다. 자작극은. 그걸 이제 누구한테 얘기 듣고 했다고 책임이 덜어지지 않고요. 당이 그 공천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조국 대표님과 이준석 대표님 잠깐 그 SNS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자작극 공작을 국힘이 뭐 이렇게 뭐 사주했다고 하니까요. 뭐 정의한 후보에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득이 있기에? 아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정의한 후보가 네. 국민의힘 보좌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연결고리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 알면은 말하면 돼요. 그럼 전혀 사실 전혀 예, 사실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정의한 후보가 지방선거에도 얻은 득표율이 27,000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정의한 후보하고 박영준 후보가 단일화할 정도의 힘이 정의한 후보한테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미쳤다고 이런 제안을 합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저는 계속 정치를 이상하게 자꾸 몰고 갈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정치가 더 이상 국민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안 되지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는 네. 근데 왜 진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뭐 무슨 노림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이게 한다고 일종의 보세요? 물타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정의안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혁신당 지도부에게까지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상 알았던 거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 그 의혹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이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국민의힘 차원에서 과연 당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라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정의한 전 후보에게 1.56%라는 표를 줬던 속았던 부산 유권자들이 지금 제일 화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노의 화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한 당의 대표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이냐 네네. 마치 공작의 피해자이냐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준석이라는 청년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씁쓸하고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의 존재 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네. 부당한 의혹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응답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송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눈을 안 까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일도 성찰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그저 자기들이 제일 억울하거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요. 비판을 받고 처음에는 있는 사과를 했는데 지금 도리어 좀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만약에 정의한 전 후보하고 국민의힘 공작설이 사실이거나 그 반대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신영기 대표님? 아니 근데 일단은 네. 뭐 법적인 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공당의 대표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 테러 자작극 사안이 지금 터진 건데 네. 지금 고개를 숙여도 모자른데 과거에는 사과를 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또 국민의힘 공작설을 제기를 하면 그 앞에 한 사과는 그럼 개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적이 국민의힘 쪽에서 비서관 했으니까 뭐 연루설이 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하면은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 당적이 있거든요. 그럼 내란과 연루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공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는지 여부. 이거는 범죄 수사와도 연관이 되니까 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았으면 공범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주간 경향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이제 공천한 다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정의한 씨 아버지 정근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그린닥터스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8명이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8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를 좀 국민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공당의 공천을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할 일은 본인이 아는 대로 진솔하게 밝히는 것뿐 네. 사과하는 것밖에 저는 달리도리가 없는 것이고 전 경찰 수사망도 이거는 뭐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 정말 선거 기간에 이 자작극을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 더군다나 정의한 전 후보가 경찰에 자작극을 자백했다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 이게 5월 말인가에 자백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후보 사퇴를 안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걸 정말로 당이 몰랐겠느냐 개혁신당이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건데 이창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면은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 선거 관계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선거 기간 중에 경찰에 자백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경찰에서도 각 당에 출입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가 안 들어갔겠어요? 저는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정의한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7천여 표를 득표를 했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이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개혁신당이 알고도 묵인했을까? 아마 국민들은 이 두 질문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작은 당의 생리상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경찰 쪽에서 소스를 주거나 뭐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저는 이제 알았던들 몰랐던들 송구함과 베이스 그건 죄송하면 베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법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면 이제 정치적 책임지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알았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완전히 다른 달라지고 거죠.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도 알았냐 몰랐냐를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뭐 통신 기록도 다 보고 해서라도 네. 저는 진실 관계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테러 자작극이 다시 한 번 더 있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좀 개혁신당 주체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 자작극 언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의원 당원 게시판 의혹을 꺼내들면서 본인은 어떻게 처신했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 원래 직업 알지만 삐딱한 눈으로 세상 보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한동훈, 이준석 두 정치인이 서로 누가 삐딱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두 정치인 모두 좀 초조한 상황에서 그냥 서로 물어뜯는 것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본인을 당으로 금유한양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하다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다가 이런 걸로 계속 이슈몰을 하고 있더라고 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특유의 입담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다 삐딱하다 보고 이런 거 이제 독인 개긴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삐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틀,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틀에 갔을 때는 사실 둘 다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정말 누가 자작극을 사주했다면 그걸 밝히면 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몰라서 몰랐다 당당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의원이죠. 더 이상 보수 재건 통합을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전체 보수 야권을 서로 제살 깎아먹기 식의 발언은 전 자제해야 된다 봅니다.